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틀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이제 배우기 위해서 지난 1강에서 제가 코틀린의 등장 배경이라든지 코틀린의 컴파일 과정, 그리고 코틀린과 자바를 비교했을 때 코틀린의 장점, 그리고 코틀린 파일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좀 끊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요거였죠. 그죠? 요 부분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요렇게 이제 전역 변수, 포맷 데이트라는 함수, 그리고 클래스 유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실행을 시켜봐야, 실행을 시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뭐 main.kt 코틀린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요. 자, 보시죠. 어떤 파일에 선언한 멤버, 변수나 함수, 클래스를 다른 코틀린 파일에서 참조할 때 두 파일을 같은 패키지로 선언했다면, 같은 패키지 안에 있다면 임포트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같은 패키지라면 임포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코드처럼 user.kt 파일에 패키지 구문을 com.example.chapter03으로 선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파일의 멤버를 다른 코틀린 파일에서 이용하고자 한다면 유저 KT 파일과 똑같은 요렇게 패키지명, 그죠? 똑같은 패키지 구문으로 test.kt나 뭐 main.kt를 해도 뭐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메인 함수가 있는 거는 main.kt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에 메인 함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겠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의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새로운 뭐 여기에서는 테스트 KT 파일인데, 자, 메인 함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죠. 그죠? 그래서 얘를 20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발해서 포맷 데이트의 리턴 타입이 데이트였어요. 그죠? 매개 변수는 데이트 타입이었어요. 앞에 보시면 여기에 데이트 타입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데이트는 스트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ln 출력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을 하고, 그리고 유저의, 자, 우리가 자바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 유저를 만들었다. 유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유저하고 참조 변수 유저하고 new 하고 유저에서 생성자 호출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매개 변수가 있다면 여기에 매개 변수를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맞나요? 예. 그런데 이 코틀린에서는 이 new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원래 자바 코드라면 요 앞에 new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에서는 new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저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그럼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닷 연산자로 멤버 함수인 say hello를 찍었어요. 호출했어요. 그죠? 그러면 say hello가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으니 여기에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서 hello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say hello는 이거의 내용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우리가 메모리 구조를 요렇게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통상적으로 메모리 구조는 여기가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해서 메서드 영역, 클래스 영역, 그리고 또 뭡니까? 스테이팅 영역, 정적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콜 스택 영역이죠. 그죠? 콜 스택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뭡니까? 힙이라고 하죠. 힙. 그죠? 물론 이거 두 개는 바꿔서 이렇게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스택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클래스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는 일단 여기에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데, 자, 우리가 밖에 저 다음 장에서 메인 클래스 메인 함수에서 이 데이터는 전역 변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올라가요. 여기에. 그래서 데이터로 잡고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저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say hello를 외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참조 변수가 데이트였죠. 그죠? 데이트였단 말이에요. 이 데이트가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 인스턴스가 객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용자 메모리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인스턴스에는 name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say hello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멤버 함수, 멤버 메서드, 이건 멤버 변수, 그죠? 이런 형국에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테스트 한다고 예를 들어서 실행을 했다. 그럼 결과는 여기에는 y 그리고 dd 형태로 표식을 패턴을 줬기 때문에 날짜가 2022년 10월 며칠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say hello를 외치면 앞에서 우리가 유저 생성자를 호출을 했기 때문에 이 hello라는 값이 비로소 여기 say hello를 호출하면서 찍힐 거예요. 맞나요? 이거는 그래서 같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로 임포트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test.kt 파일에서 user.kt 파일의 멤버를 import 구문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 패키지 구문을 다르게 선언한다면, 그죠? 패키지를 다르게 선언하면 사용할 멤버를 전부 import 구문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뭐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와 같이 만약에 내가 패키지 3 ch3를 만들었다. 그런데 동일해요. 이거는. 그죠? 예. 동일하지만 어떻게? 패키지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임포트 구문으로 유저 클래스 땡겨와야 되고 전역 변수 데이터 땡겨와야 되고 그리고 포맷 데이트라는 함수도 땡겨와야 되고 아울러 여기서 데이트를 썼기 때문에 그죠? new 안 쓴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데이트를 생성자를 호출했기 때문에 자바 유틸에 데이트를 땡겨 온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패키지의 경로가 다르다면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임포트를 시켜줘야 이 내용을 우리가 비로소 실행을 시킬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그럼 물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러한 파일들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이 패키지 3 폴더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는 당연지사고요. 맞나요? 예. 그 다음은 뭐죠? 자, 그래서 코틀린 파일명을 클래스명과 다르게 선언해도 될까? 일단 코틀린에서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클래스 유저가 들어왔는데 그 파일의 이름은 user.kt를 줬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자바에서는 우리가 파일명과 클래스명이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 코틀린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선언해도 될까? 그렇다. 코틀린 파일명과 그 파일에 선언한 클래스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자바와 또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 점이 자바 개발자에게는 또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틀린을 공부할 때 보니까 다르네 이렇게 제가 또 생각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코틀린은 객체 지향만을 목적으로 한 언어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죠. 객체 지향 언어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죠? 코틀린은. 그래서 객체 지향만 지원하는 언어라면 모든 것이 클래스에 묶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거나 해서 그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울러 클래스 안에 만약에 정적 멤버 함수가 있다. 그리고 정적 멤버들이 있다면 그거는 인스턴스 생성 없이 우리가 클래스 명점 멤버 변수명 그거는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변수나 함수를 지칭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인스턴스 생성 없이 호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테이틱이 붙지 않은 것은 무조건 U로 자바에서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죠. 맞죠? 그래서 클래스로 묶어야 하지만 코틀린은 변수, 함수 등을 클래스로 묶지 않고 최상위에 선언할 수 있으므로 파일명과 클래스명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바와 100% 호환된다? 자, 코틀린의 변수, 함수를 클래스에 묶지 않고 선언한다면 자바에서 이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자바에서 이용할 때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바에서 사용할 때 그에 맞게끔 코드를 바꿔주는 기능들도 있고 인텔리제이에서도 그런 코드를 바꿔주는 자바 코드를 코틀린 파일로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코틀린에서 변수, 함수를 최상위에 선언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코틀린 파일에 선언한 멤버를
다른 코틀린 파일에서 이용할 때는 변수, 함수, 클래스에 각각 접근을 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로따로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클래스에 다 묶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코틀린에서는 이와 같이 따로따로 각각 접근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 보죠. 자, 코틀린에서의 멤버 이용 방법에서 자, 이와 같이 전역 변수가 있고 포맷 데이트라는 함수가 있고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각기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데 자바에서는 모든 것을 클래스로 묶어야 한다. 즉 자바에서는 아시다시피 최상위의 클래스만 선언할 수 있으며 변수나 함수는 최상위에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메인 메서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다가 함수나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지만, 오로지 클래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클래스를 만들게끔 그냥 되어 있다면 다 묶어야 되죠. 그죠?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따라서 코틀린에서 최상위로 선언한 변수나 함수를 자바에서 이용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근데 코틀린 컴파일러가 이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100% 호환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코틀린 파일을 컴파일을 하면 클래스는 각각의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지는데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user.kt 파일에 user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 컴파일을 하면 user.class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근데 이 컴파일러는 코틀린 소스 파일의 최상위에 선언했던 전역 변수와 함수를 자동으로 파일명 플러스 kt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포함을 시켜줘요. 아시겠어요? 포함을 시켜요. 즉 위의 코드에서 데이터 변수와 포맷 데이트 함수는 컴파일을 한 후 유저 kt 클래스 파일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따라서 최상위에 선언한 변수, 함수를 자바에서 이용할 때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돼요. 알겠죠? 예. 이해됩니까? 좀 내용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한데 뭐 요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코틀린 소스를 우리가 이제 저렇게 만들었어요. 앞에서 user.kt나 혹은 test.kt 파일을 우리가 만들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실행하는 방법, 즉 테스트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다분하죠. 그죠? 그래서 이번 절에서 다루는 코틀린 코드는 단순히
코틀린 소스 파일에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 실행할 줄을 알아야 뭐 코드를 작성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코틀린 소스 파일을 실행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젯브레인즈에서 개발한 인텔리제이나 그리고 자바 개발할 때 여러분들 이클립스 많이 쓰시죠? 그죠? 이클립스 같은 개발 도구가 있어야 하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제가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한다라고 했죠. 그래야 뭐 개발을 할 때 테스트를 해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해가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코틀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코틀린을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쓴다. 그러면 인텔리제이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클립스나.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코틀린 소스를 사용할 거니까 대상이 앱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모르면 안 되죠. 맞나요? 예.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코틀린 소스를 테스트하는 방법에서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야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탐색 창에서 자바라는 디렉터리가 있었죠. 폴더. 그죠? 거기 패키지명으로 된 경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내용을 주면 여기서 알아서 모듈명이 하나의 앱을 가르치기 때문에 모듈명을 이렇게 적어주면 뭐예요? 패키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패키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패키지가 3개가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메인 액티비티와 그리고 테스트하는 거랑 그리고 유닛 관련한 거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New Kotlin 그리고 클래스 파일 해서 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게 이제 바로 코틀린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선택한 후에 적당한 이름으로 코틀린 파일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이거는 전부 저랑 뭐 실습 시간에 같이 실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테스트할 코드를 코틀린 소스를 파일에는 다음처럼 메인 함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은 시작 시점이 다양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코틀린은 기타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메인 함수는 시작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코틀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소스 파일을 실행을 하면 비로소 메인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됐다가 그 내용을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린트 ln에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를 출력하라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곧 system.out.println과 같은 자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텔리제이에서 디컴파일을 해보면 자바 코드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바뀌어져 있는 거는 보면 system.out.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코틀린 코드로 이렇게 써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이 지금 여기에서 main.kt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우클릭을 해서 run main kt를 눌러주면 콘솔 창에 이 내용을 출력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탐색창에서 메인 함수가 존재하는 코틀린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선택한 후 run 하고 main kt 메뉴를 누른다. 근데 우리는 개발자가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죠? 여기다가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단축키 Ctrl Shift F10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런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Ctrl Shift F10 요게 바로 실행 단축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 이름에서 main kt는 파일명에다가 kt가 붙은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코틀린이라고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됐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누르든가 아니면 번거롭게 여러분들이 우클릭을 해서 run 이 부분을 실행을 하든가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고요. 프로그래머는 코드를 좀 빨리빨리 짜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단축키를 이렇게 외워 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죠. 그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실행 메뉴를 선택을 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래쪽 런 창에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 콘솔 창은 인텔리제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런 창에 이와 같이 대한민국 만세라고 이렇게 나오죠. 출력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process finished with exit code 0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시겠죠? 예. 요렇게 우리가 코틀린 소스를 테스트하는 방법과 그리고 코틀린의 파일 구성에서 패키지를 같게 하거나 틀리게 하거나 했을 때 차이점, 임포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패키지에서 우리가 만들었다면 임포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같은 패키지에서 했다면 그 임포트하는 부분이 생략해도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알아봤네요. 그리고 자바와 코틀린의 클래스에 관련해서 차이점도 살펴봤고요. 맞나요? 예. 그리고 테스트하는 방법, 그리고 단축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실습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